네,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8시 56분 46초 지나가면서 3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올라서 우리 증시의 반등 연속성도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이에 화답하듯 현재 양시장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탄력 비슷하게 0.5% 정도로 나옵니다. 근래는 동시효과 구간에는 거의 키 맞추기를 하면서 엇비슷하게 출발을 하더라도 장중에 온도차가 점차 좀 벌어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무덤덤,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장은 어떨까요? 일단 출발 상황은 0.5% 고르게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0.5, 0.68%, 지금 조금 더 탄력이 붙어 보이는데 2434.33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이거를 연속된 반등세 이어가면서 확실하게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오늘장 올라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어제 1.87%나 올랐었죠. 오늘 0.6%의 추가 상승 예상되고요. 730선 언저리까지 바로 회복이 됩니다. 730 지금 딱 나오고 있네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4포인트 정도의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제 종가상으로 5일 이평선 그리고 또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섰는데 코스닥은 이제 확실하게 위에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근래 들어서 주요 이동평균선이 5일, 20일, 60일선 모두 다 밀집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위쪽에서의 오늘 시초가 형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개별 뉴스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친환경 그리고 또 이 모듈러 주택 이쪽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을 쭉 살펴보니까 힌트가 좀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소매점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움직임 나타낼 수 있는 무림 SP 오늘장에서 12%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삼육물산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좀 묶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삼육물산도 한 10%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이라 이런 종이 관련된 종목군들 좀 묶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 주도하에 이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 출범이 됐다라는 내용 좀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관련된 모듈러 주택,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네옴시티에서 파생된 이 또 다른 테마 관련된 종목인데요. 여기에 덕신하우징이 오늘장 7%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러 주택 하면은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SY인데요.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SY도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래도 몇몇이 여전히 또 크게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패키지 좀 전에 종이 목재 섹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4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금통이 있습니다. 오늘 금통이 10시 안팎으로 아마 9시 후반 구간대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0.25%포인트를 올리지 않을까, 베이비 스텝. 그래서 현행 기준금리가 3%인데 3.25%포인트로 지금 미국 증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4%니까요. 1% 차이에서 0.75%포인트 정도 차이로 약간은 좀 좁혀놓지 않을까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10시 안팎으로 발표가 되고요. 11시 구간대 있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금리 전망까지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펜트론 신규 상장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미증시는 안 열립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오늘 밤은 휴장이고요. 내일도 반장만 열립니다. 조기 폐장하는 일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밤 10시입니다. 주식도 주식인데요. 아마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월드컵의 첫 경기, 우리나라 대표팀의 첫 경기가 오늘 밤 10시에 진행돼서 또 월드컵 관련된 수혜주들 움직임까지 체크해볼 만한 그런 이벤트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더 강해졌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88% 오름세 나타내면서 2440선 바짝 다가서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2439.23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0.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73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는 731.2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매수 우위를 보여줬었죠. 이 부분도 많은 분들 주목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엇갈립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3억 원 정도 아주 소폭의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고요. 기관 쪽 81억 원의 매수 우위인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아니라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68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쌍끌이 매수로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고요. 반면 코스닥은 정반대로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는 145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약 30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 185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프로그램이 양시장 모두 다 매도 우위네요. 거래소 먼저 보시죠. 거래소는 16억 원의 매도 우위로서 이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180억 정도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프로그램 상황이 지금 방향을 좌우할 만큼 크게 출하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지수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종별로도 대체적으로 상승분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는 비금속 광물로 1.6%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가 1.6%로 뒤를 잇고요. 다음 화학과 전기전자 서비스업 순으로 상승 탄력 보입니다. 1% 초반과 중반대의 비슷한 상승 탄력으로 한쪽이 주도권을 잡아가거나 이런 종목은 아직은 눈에 띄진 않습니다. 하락 섹터도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는 쪽이 철강 금속이고요. 1%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섬유의복도 약보합권 정도, 그리고 음식료나 이쪽 보합권 정도의 내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좋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가운데서는 2차전지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2차전지 셀업체들이 나란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두드러지게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LG 에너지 솔루션 드디어 반등이 나옵니다. 4거래일 만에 LG 에너지 솔루션 반등하면서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LG화학은 앞서서도 흐름 좋았는데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주면서 어제 70만 원권 회복이 됐죠.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탄력적이네요. 그리고 플랫폼 쪽도 올라오는데요. 네이버가 1.6%,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카카오 엔터 쪽으로의 투자 관련된 기대감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이 뜨겁게 달아올랐었죠. 오늘 장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카카오 쪽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르고요. 톱10 나란히 상승권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그래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어제 뜨거웠던 엔터 콘텐츠 쪽이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1% 정도, JYP 약보합권 이 두 종목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HLB 제약바이오죠. 리노공업, 반도체 이 종목군들이 조금 밀리는데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LNF 오늘 2차전지주들이 상당히 활발한데요. 에코프로, 첨보까지 좀 묶어보자면은 2에서 3% 정도 코스닥 톱10 내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반등은 역시나 2차전지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네요. 그래서 오늘장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상승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1,750개 종목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하락 종목은 400개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락으로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이 의사록에서 이 연준 쪽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했고요. 이에 따라서 여교 환율이 11원이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고 달러화가 급락했습니다. 이런 영향에 현재 원달러 환율 15원 가깝게 갭으로 떨어지면서 현재는 1,330원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틀부터 짚어보죠. 최현재 전문가님,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전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들어가면 갈수록 매수폭은 좀 늘릴 것 같아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에 좀 쉬었는데,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급등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호재도 있고, 일단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은 지금 하이닉스만 좀 강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주식 관련들이 조금 지수를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가격 조정을 좀 거쳤는데, 하지만 가격 조정 거치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가격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3만 원, 저번에 62만 9천 원 고점이었는데 또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이렇게 보시고 신기수 전문가님은 아침 상황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오늘 아침 상황,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2차전지주들이 지수와 함께 탄력있게 또 움직일 거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보면은 이제 양극재 LNF라든가,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어제 좋았던 것 같고, 첨보 이런 쪽들이 이제 좋으면서, 오늘 보면 아침 시세가 살짝이긴 하지만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시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코스닥 쪽이 좀 좋았고, 이번에 만약 그 시장 그 상승이 나온다면, 추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동력 자체가 12월 달에 0.5%만 할 거다. 이게 이제 동력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섹터는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2차전지 쪽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은 오늘 올라가지만 내일 눌릴 수도 있겠죠. 눌릴 때마다 또 잡아가시면은 연말에 산타랠리 때 한 번은 수익을 좀 볼 수가 있는 섹터니까요.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를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반등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이슈도 테슬라 쪽의 기가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저점은 다졌다고 봐도 되나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은 봤다고 보이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저는 시장이 12월 FOMC 때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걸로 보지는 않아요. 아마 이제 매실적으로 상승하다가 또 조금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박스권을 달린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박스권 정도를 아마 그리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2차전지주들을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거고, 오히려 12월 FOMC 이후에 한 2주 정도, 많으면은 1월 한 첫째, 둘째 주까지의 랠리를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2차전지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좋은 얘기도 많죠.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게 제일 좋은 얘기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쪽에 이제, 기가팩토리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지수랑 제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섹터로 봅니다. 지수 반등이 나오면은 섹터 자체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쪽은 아마 바닥은 잡은 것 같고, 그리고 행보하는 동안에 좀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좀 상승 기조 가운데서 등락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2차전지는 계속 모아 나가자. 근래 조정 국면에서도 신기수 전문가님 모아 나가자 얘기를 좀 해주셨죠. 그리고 오늘 아침 체크포인트에서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국내 건설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습니다. 테슬라의 직접적인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부품주들 쪽도 한번 볼게요. 우리홀딩스가 22%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산업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8% 정도. 그리고 아침에 언급이 됐던 명신산업도 한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센트럴모텍 이 종목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1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사실 어제 장중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당시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가 오늘장 이렇게 조금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부품주들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은 우리나라에 진짜 만약에 기가팩토리가 생긴다면은 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테슬라 향의 부품 업체들이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 이제 현대 기아차로 집중돼 있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본다면 희소성이 좀 있어서 좀
앞으로는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은 큰 폭의 수혜는 당연히 예상되고 있고, 센트럴모텍 지금 우리산업 홀딩스, 명진산업 큰 폭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지만은 기대감을 너무 갖는 거다기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뉴스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오늘 너무 급등하는 거는 굳이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이슈는 조금 오늘 보도되고 조금 사그라들었다가 또다시 며칠 있다가 한참 동안 기간을 두고 다시 재생산되고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는 좀 주가 쉬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차라리 모아나가는 전략? 저는 그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이 중에서 네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 탑픽으로 좀 꼽는다 그러면 역시 센트럴모텍하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명신산업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산업 홀딩스가 나쁘다는 거 아니니까 조금 가볍게 다이내믹한 게 좀 올라간다,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도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오늘은 엔터 콘텐츠 이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메타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탄력 좋습니다. 덱스터가 15% 정도까지 상승 탄력 키우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 오랜만에 좀 봅니다. 7%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MP도 지금 5% 정도의 상승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MP, 이노대 다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맥스트도 한 6%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고요. 지금 SK텔레콤 쪽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뉴스가 있고요. 이 소셜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라고 SK텔레콤에서 만든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49개국에 출시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뚜렷하게 메타버스 관련된 기사라든지 재료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지, 그리고 오늘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이들 종목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메타버스 쪽이 움직이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지수의 반등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올 적에 계속해가지고 좀 순환매의 어떤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로봇하고 자율주행, 메타버스, 또 이제 게임에서 P2E 이런 쪽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UAM까지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테마성 섹터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아마 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번 파동, 한 파동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되는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라갈 때 잡는 것보다는 좀 잠잠할 때 좀 이제 들어가 있다가 또 올라가면서 팔고 해주는 게 더 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저는 이제 하나의 내후년 되면은 어떤 인터넷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조류로 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가 계속해서 동력을 받으면서 연속성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자신할 수는 없죠. 예, 하지만 때 되면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메타버스 쪽에는 유력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 하드웨어 쪽 선익도 오늘 선익 시스템도 121선 지금 트라이가 나오고 있죠. MP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덱스터는 사실 메타버스냐 그러면은 이제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좀 안 움직이기도 하고 하지만 가격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뮤직 스튜디오도 엮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져 있다 싶을 때 좀 잡아놓으면은 뉴스 이렇게 나올 때 한 번씩 또 이렇게 올라가 주니까요. 이제 그런 테마성 움직임을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매매는 가능할 거라 보입니다. 오늘 올라가는데 따라잡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한 내일 정도까지도 보유는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밀리는 종목 가운데 이슈 있는 종목 고려아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주식 맞교환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는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맞교환이 대상이 되는 곳이 한화, LG화학 이렇게 굵직굵직한 업체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워낙에 2차 전지 사업 부문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시장에 한 차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의 IRA 공동 대응을 위해서다라면서 지분 맞교환을 진행을 한 건데 고려아연이 장 초반에 한 5% 넘게 밀리다가 지금은 낙폭이 약간은 축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장세 속에서 이 종목은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면치를 못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좀 복잡하게 주식 맞교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업체와 진행이 됐는데 이런 뉴스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현수 전문가님? 예, 일단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LG화학과 뭐 배터리 소재 쪽에 같이 협력하기로 얘기가 나왔는데 주식 맞교환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업 파트너 좀 더 굳건히 하면서 뭐 강화하는 쪽으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제 장중에 뭐 상승했는데 이런 좋은 소식이죠. 결국엔 좋은 소식인데 뉴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시를 내면서 이렇게 이제 파트너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확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악재라기보다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본다면은 이슈화 될 게 좀 당분간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 이제 뭐 LG화학과 고려아연 뭐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에 어떻게 진출하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플로우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저는 항상 보면은 정고점 돌파한 다음에 하락했거든요. 결국엔 차트 보시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일정 부분 고점에서 물려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도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향후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어떻게 LG화학과 협력하면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 좀 챙겨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많이 빠져봤자 저는 박스권 하단 57만 원, 58만 원 정도밖에 안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많이 빠지면은.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에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게임 관련 섹터 보겠습니다. 현재 게임 쪽에서 드래곤플라이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뭐 임상 적합 판정 이러길래 치료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사업도 하나 해서 들여다봤더니 여기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의 약을,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앱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료기기가 임상 GMP 적합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고요. 현재 드래곤플라이가 상한가 주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500만 주 정도 잔량 쌓여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의 벽이 점차 더 두터워지고 있고요. 서메이지 12% 정도의 오름세, 데브시스터즈라든지 조이시티 뭐 이쪽으로도 나란히 게임주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액션스퀘어도 한 4%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사이즈 큰 종목들도 나란히 오릅니다. 크래프톤 탄력 좋은데요. 크래프톤이 한 7% 정도,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장 초반에 4% 정도 오르다가 지금 3% 정도의 상승이고요. 넷마블이라든지 이쪽도 나란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시각 알려주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게임주들은 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 게임주들 별로 안 좋을 때 게임주들 관심 가져야 된다 계속 말씀 좀 드렸었고, 근데 드래곤플라이처럼 이런 이슈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과연 동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자신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상한가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고, 상한가 풀리면은 그러면은 미련 없이 일단 나오시고요. 상한가 안 풀리면 오늘은 보유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내일쯤에는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은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처럼 이런 종목들 움직이면은 뭐 작은 종목들 1,000원 미만짜리 뭐 서메이지라든가 이런 종목들 움직이면서 같이 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수급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신뢰는 별로 안 갑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뭐 내년도를 보게 된다면은 뭐 중견 그 신작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넷마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펄어비스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보이고, NC소프트는 저는 충분히 이제 한 60만 원까지는 전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잡아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작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포트라든가 그 회사의 신작 모멘텀 같은 것들 좀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들어가시고요. 그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단기 대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슈 있는 이 포장재, 친환경 포장재 관련된 제지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소매점 가셔서 비닐봉지 안 준다고 이렇게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이 무상 제공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종이들, 대형 포장이 현재 1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무림 페이퍼도 10% 정도, 대창재지나 포장자 붙는 종목군들이 나란히 오름세 나타냅니다. 무림 SP 여전히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무림 그룹주들이 좀 탄력이 좋습니다. 무림 페이퍼도 10% 정도, 다만 재료가 노출된 상태에서 윗꼬리는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오늘서부터 이제 뭐 비닐봉지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지금 그런 소식에 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쪽에 지금 테마가 돌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거래량이 좀 붙고 있어요.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포장지주들, 제지주들 이런 쪽으로는 이게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꾸준히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 때 어떻게 같이 올라탄다든가 아니면은 오늘 종가를 보시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은 달릴 가능성도 솔직히 있어요. 오늘 갑자기 거래량이 좀 늘어나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만약에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오늘 이런 흐름이 좀 유지된다면은 만약에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7월 26일 날에 고점이 1940원인데 만약에 194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도 나올 수 있고 오늘 만약에 길게 양봉으로 끝나면은 저는 종가에서도 차라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1900원 돌파, 2000원 돌파 여부 지켜본 다음에 그 시점에서 매도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오늘 거래량이 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태양광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OCI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 거래대금 일반 ETF 빼고요. 보통 종목 가운데서 3위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그 다음이 OCI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종목 물적 분할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 나왔고요. 오늘 장 초반에 5% 갭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 1.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뭐 분할 이슈가 OCI에만 해당되는데 전체적인 태양광주들이 오늘 좀 좋아서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이요. EU 차세대 태양광셀 양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또 개별적인 뉴스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하나솔루션은 닷새 연속된 상승으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어느덧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시세 좋습니다. 4%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태양광 쪽 재료도 많고 알게 모르게 바닥에서 그러니까 직전 저점 부근에서 반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태양광 쪽은 어떤 시각이신가요? 예, 태양광 쪽은 뭐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이 나오는데 화학 쪽을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뭐 일단 뭐 이제 주주 가치 훼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비껴나갈 수가 있으면서 또 뭔가 좀 이제 나름대로 OCI 나름대로의 이제 화학을 배제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한 이제 태양광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또 사업성의 부각이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좋은 재료라고 봅니다. 지금 뭐 단기 매물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 오히려 OCI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좀 재료가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은 미국 쪽에 발판이 좀 무게가 많이 쏠리면서, 미국 쪽에 치중된 듯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유럽 쪽으로도, EU 쪽으로도 이제 뭔가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보인다는 건 뭐 좋은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둘 중에 잡으라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잡기 쉬운 쪽은 이제 OCI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의 어떤 성장성을 좀 높게 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계속해가지고 모아가시면서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도 괜찮다. 태양광 쪽은 여전히 내년에도 계속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쪽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자율주행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강하지는 않은데 조금씩 이제 꿈틀거리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미동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캡도 한 3%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인포뱅크라든지 모바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이쪽으로도 상승분이 좀 들어와 있는데 자율주행이 한동안 잠잠했고 특히나 뭐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크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뭐 라닉스도 그렇고요.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자율주행 어떻게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제가 이번에 이제 만약에 지수가 2,500 돌파하고 그런다면은 저는 뭐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주도주로는 뭐 나가겠지만은 오히려 순환매가 좀 돌면서 지수 상승 좀 견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종목들, 차라리 이런 종목들도 길목 지키기 전략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을 하고 있고 주가 조정 그래도 잘 견뎠다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최근에 주가 빠졌는데 뭐 잘 견뎠다고 보고 있고 라닉스도 최근에 주가 흐름 부진했는데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현대차가 지금 외국에서 지금 일단은 로보택시 뭐 그런 것도 주행 테스트도 했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자율주행 테마도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뭐 라닉스, 모트렉스, 인포뱅크, 에코캡 이런 중소형 개별주도 괜찮고요. 아니면 대형주로 접근한다 그러면 현대차 계열인 현대오토에버도 뭐 주가 뭐 조금 조정받고 내려왔는데 더 이상 안 오르는 모습, 어느 정도는 지지선을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형주로 접근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오늘 IT는 또 잠잠합니다. 대부분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보합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제 종가 수준을 지키는 정도의 모습이고요. IT 종목군들은 두드러지는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군이 좀 쉽게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신규 전문가님 IT 좀 봐주세요. 네, IT 쪽에는 뭐 삼성전자의 움직임하고 이제 연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뭐 보합권이죠. 나쁘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뭐 운봉이긴 하지만 뭐 21선을 깰 것 같지는 않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 이제 한 2, 3일 보면은 21선을 안 깨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위쪽으로 엄청나게 64,000원을 뚫고 돌파를 할 것인가?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쪽에 IT 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좀 정체되는 분위기가 있다면은 반도체 장비 소재 쪽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는 종목별로 좀 선별을 해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이쪽이 이제 업황과 관련 없이 관계없이 지금 이제 실적이 4분기, 1분기 때도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망이 있는 업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선별해갖고 들어갈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시세가 뭐 완전 꺾겠느냐 전체적으로 뭐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오늘 뭐 좀 쉬어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뭐 전진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 소재 그리고 배터리 쪽에 2차전지 쪽과 관련된 소재, 셋업체들 이런 쪽은 지수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 움직임을 연말까지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수 움직임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계속해가지고 홀딩하시고 또 조정권에서 매수하시고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최원주 전문가 오늘 장 마치고 나서 5시에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펼칩니다. 여기에서는 또 어떤 전략 팁이 나올지 종목 공개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또 함께 해주시면은 많은 팁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